Of course, in our weekly segment, True Voices, we invite diverse members of our society and listen to their stories. Today, we have her back here in the studio, Director So Ah-hyun of the documentary Queer My Friends. Now, this interview will be in Korean. Time for you to, again, brush up on your Korean.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Diverse Voices에 오셨는데 다시 한번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정치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저는 Queer My Friends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든 감독 서아현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오늘 질문이 Queer My Friend 아시다시피 My Friend 내 친구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오늘의 질문은요. Question of the Day가 오늘의 질문은 이 가장 친한 친구는 언제 만났나요?거든요. 혹시 감독님께서 언제 만나셨어요? 저는 최근엔 거의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친한 친구들을 좀 자주 만나는 편이고 또 근처에 사는 친구도 있고 또 멀리 살아도 굳이 자주 만나려고 노력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부럽다. 친한 친구 너무 많으셔서. 네. 베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베스트 프렌드 베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와, 굉장히 친구를 많으신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많다기보단 비슷비슷한 애들이 자기들끼리만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Queer My Friend 스크리닝 행사에 초대를 해주셔서 보게 됐는데 정말 하는데요. 정말 재밌었어요. 이제 아직 이 다큐멘터리를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Queer My Friends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어떤 다큐멘터리입니까? Queer My Friends는 저의 친구 강원이 저에게 커밍아웃을 한 이후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과 삶의 변화를 7년간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이고요. 또 강원을 지켜보는 저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우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게 커밍아웃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정말 이게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나는 정말 알리고 싶은데 특히나 내 가장 친한 사람들한테는 알리고는 싶은데 이거는 정말 한국 같은 이 사회의 재계에서는 좀 약간 너무 어려운 결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커밍아웃이라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는 늘 누구나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똑같이 힘든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 씨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사실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개막식이 갔었거든요. 근데 인사를 하려고 이게 나중에 소개를 하셔서 두 분께서 다 일어났더라고요. 소아연 감독님하고 강원 씨가. 네, 함께 갔었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이따 끝나고 개막식 끝나고 인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한참 막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때 당시는 저 모셨을 때 강원님이랑 같이 출연을 하셨는데 강호님은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강원님은 잘 지내시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마 강원님은 지금 한국에서 지내고 있고요. 잘 지내고 있고 오늘 사실은 같이 오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함께 오지 못해서 아쉽다고 인사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유, 잘 지내셔서 정말 이게 커밍아웃을 했다고 이미 다 일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과정이에요. 커밍아웃은 그 과정이 시작인 것뿐이고 그 이후에 이 Queer My Friends이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냥 딱 뚝 던져놨으니까 바깥으로 던져놨으니까 이미 끝났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속이 후련하겠다 시원하겠다 하고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시작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다 그쵸? 이제 끝났고 오빠는 앞으로 행복한 삶만 살겠구나.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맞아요. 영화를 만들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곁에 있으면서 지켜보게 됐고 또 이제 관객분들도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엔딩이 정말 의외의 지점에서 엔딩이 되는구나라고 느끼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그 스티커를 가지고 있어요. See you in hell. 네, 감사합니다. 그 스티커는 문구가 See you in hell이라는 문구가 써 있는데요. 그게 다큐멘터리를 봐야 왜 그 스티커가 나왔는지는 아실 겁니다. 자, 이번에
아니 작년에 일단은 맨 처음에는 이번엔 디아스포라 영화제도 이렇게 다 상영을 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어디에서 상영을 하게 된 거죠? 저희가 작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 토론토의 핫독스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네, 감사하게도 초청을 해주셔서 월드 프리미어를 하면서 상영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뒤에는 인도네시아, 세르비아, 네덜란드 여러 다양한 국가와 도시에서 상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또 국내에서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와 EIDF EBS 다큐멘터리 네. 영화제에서 프리미어를 시작을 하면서 프라이드 영화제 그리고 서울독립영화제까지 여러 영화제들에서 크고 작은 상영을 할 수 있어서 많은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되게 뿌듯하시겠습니다. 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의외의 나라이네요. 인도네시아, 세르비아. 라는 나라에서 영화제에 이런 영화가 나온다는 게 특히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태국 같은 경우는 그냥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나 세르비아 같은 나라에서는 좀 약간 문화적인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문화적인 문제가 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주제일 수도 있는데 와 의외의 나라에서 다 상영을 하기가 쉽네요. 저희도 이 영화를 처음에 토론토에서 상영을 할 때에도 우리 이야기를 해외에 전혀 다른 관객들이 이해를 할 수 네. 있을까라고 고민이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깊게 이해를 해주시고 굉장히 따뜻하게 봐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초청을 받아서 저희도 신기했습니다. 정말 일반 영화는 이게 좀 약간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이 배우들이 와서 그냥 그 캐릭터를 맡는 캐릭터에 이렇게 좀 약간 연기를 하고 그러는데 다큐멘터리는 사실상 본인의 삶을 나오는 건데 이게 본인의 삶을 그냥 직접 본인이 겪는 그 삶 자체가 다 무뎌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뭐 다른 그 캐릭터를 내가 그냥 나 아니니까 내가 나쁜 캐릭터 나와도 나 아니니까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의 그게 굉장히 어려웠었던 그런 그 과정이 다 보이게 되는데 정말 싫든 좋든 이렇게 찍어야 할 그런 뭐죠? 자신감이 아니고 정말 노력을 했다는 게 그 자체 네, 정말 맞아요. 그때도 기억했었어요. 우리가 정간 정도 뭐 포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있으셨죠. 네, 저희 또 영화에서도 잠깐 나오는데 심지어 이제 강원님이 저한테 좀 그만두고 싶지 않냐, 솔직히 말해봐라 이렇게 사실은 본인이 그만두고 싶어서 했던 질문이 아닐까 싶지만 네.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저희도 오랜 시간을 찍다 보니까 좀 그런 고민들을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영화를 찍었던 것을 회고하면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시 돌이켜봐도 네. 강원이 본인의 삶을 솔직하게 카메라 앞에서 보여줬던 게 정말 큰 용기이고 그게 또 우리의 우정에 대한 어떤 노력이었구나라는 네. 걸 좀 알겠더라고요. 하시고 나서 우정이 더 깊어졌나요? 아니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같이 친구를 할 때는 너무 좋은데 일이라는 게가 끼게 되면은 친구랑 일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뭐 남편한테 운전을 배우지 마라라는 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네. 그래서 친구랑 같이 일하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은 위기가 있었고요. 그래도 이제 다들 뭐 강원님도 그렇고 같이 작업했던 강사라 PD님이나 네. 오희정 PD님이나 여러 이제 스태프분들이 다들 마음이 넓으셔서 무사히 그 위기를 극복하고 네. 네. 지금은 훨씬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처음에 강원님이 저한테 커밍아웃을 했던 때를 한 7, 8년 전, 10여 년 전을 이제 돌이켜보면 그때도 우리가 친하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우리 굉장히 설익은 관계였구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네. 근데 다시 일하시겠습니까? 친구랑 하지 말라는 말이 맞다라고요? 네, 괜히 있는 말은 아니지만 네.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근데 다 똑같은 반응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좀 약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처음 시작했을 때 뜻은 되게 잘 맞는데 작업하는 그 일하는 그 이게가 이 일하는 방법들이 그리고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겨내면 정말 더 깊은 우정이 이렇게 딱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번에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어떠셨어요?
저는 디아스포라 영화제 관객으로서도 처음 가보게 되었는데요. 네. 굉장히 좋은 힘을 얻고 기운을 얻고 왔어요. 그 관객분들의 열린 마음과 정말 환대의 도시라는 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환영받는 느낌이 있었고, 네. 또 작년 말에 상영 이후에 좀 오랜만에 상영을 한 것이어서 저 영화를 좀 새롭게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 특히 관객분들이 많이 해주셨던 말씀이 네. 이 영화를 퀴어 영화이고 또 LGBT 영화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지만, 영화를 막상 보고 난 뒤에는 한 사람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 대한, 우정에 대한 영화이고 네. 두 사람의 성장담이라고 느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관객분들이 이렇게 다정하게 봐주시니까 맞아요.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정하고 한 사람 이야기. 그래서 타이틀 자체가, 제목 자체도 너무 잘 맞는 거예요. Queer My Friend이라는 말은, 물론 queer라는 말에서 그냥 LGBTI 관련된 그런 이야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일부였었어요. 거기 가장 큰 게 My Friend이었었거든요. 두 친구의 삶인 건데, 이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관객의 대화 같은 행사도 많이 진행하셨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영화제 같은 데 상영을 하게 되면은. 네. 그냥 그중에 한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정도, 관객이 받아들이는 정도에 좀 약간 그 운도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직접 해외 상영을 참여했었던 거는 토론토에서만 네. 참여를 했었는데, 재미있었던 것은 한국에서든지 해외에서든지 이 이야기를 우정의 서사로 읽어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고민은 이 사람이 퀴어이든 아니든 이런 걸 다 떠나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일상적으로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더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다들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거든요. 내가 커밍아웃을 하는 게 그 자체가 아니어도 각자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고민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고민을 덜어내고 난 후에 일어나는 그 일들은, 그리고 그 변화, 주변 사람에 대한 그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그냥 어쩌다가 이제 그 LGBTI 커밍아웃 하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지만,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 고민도 참 우리 다이버스 보이스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었는데요. 이 기독교계와 성소수자 단체의 갈등이 점점 깊어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원래 6월 1일 내일 원래 퀴어 퍼레이드를 하는 날이잖아요. 사실상으로는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이게 참 그것도 문제가 생긴 거고, 그리고 딱 여러분들이 지난번 인터뷰 때 계셨으면은 우리 소하연 감독님께서 기독교인입니다. 네.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퀴어 다큐 제작자로서 이런 갈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 7월 1일 퀴어 퍼레이드 참가해서 부스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네. 좀 이런 상황을 보면서 7월 안타깝다는 1일이죠. 6월 네. 1일이 아니고. 예. 그런 안타깝다는 마음이 있었고, 또 제가 뭐 기독교인을 대표하거나 또 성소수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갈등이 좀 점점 고착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희 영화 상영에 오신 분들 중에 재미있게도 상영이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저 사실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 예. 제가 알기로는 또 퍼레이드에 참여하시면서 기독교인 LI로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미디어에서는 어떤 갈등의 부분이 좀 더 부각돼서 다뤄지지만, 사실 이렇게 연대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점도 좀 같이 알게 되면 너무 한쪽에서 이제 상처받는 분들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은 듭니다.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LGBTI 커뮤니티 측에서 드는 기독교인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냥 일반 한국인하고 외국인 사이의 갈등이 계속 미디어에서 이 갈등 내에서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되게 큰 갈등이라고 이렇게 다 존재하게 되거든요. 머릿속에는. 그렇게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내가 딱 정말 감독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좀 약간 좋아지는 그 과정을 좀 유세 나와야 되는데,
뉴스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7833님이 문자를 보냈는데 오늘 인터뷰 들어보니 다큐가 너무 흥미로울 것 같아요. 찾아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정은 so nice. 네, so nice입니다. 이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글로벌 트렌드와는 다르게 우리 사회가 유독 성소수자 이슈에 굉장히 부수적인 생각이어야 되나? 어떻게 보면은 필리핀은 거의 80% 이상 카톨릭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덜 보수적인 것 같아요. 훨씬 더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퀘어 프렌들리하게 만드는 사회를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독님께서 좀 약간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저도 제가 완전히 퀴어 프렌들리한 사람인가라고 물었을 때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퀴어라고 했을 때 당사자 안에서도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이 있고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걸 다 경험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낯선 것에 대한 경계심이 저한테도 있는 것 같고 맞아. 그게 아마도 보수성이 아닐까 싶은데 좀 더 다양한 정체성을 가시화하고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해 나가다 보면은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경계심도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LGBTI 이슈라는 게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을 알아가는 그 과정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다가 보면은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다만 이렇게 뭐 성정치성이든 뭔 정치든 다른 것뿐이야. 우리는 다 달라요.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이 뭐 복사복 묻혀놓기예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7833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찾아봐야 된대요. 이 다큐는. 자. 7833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 정교성 상영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제 어떤 식으로 반영될 예정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하반기에는 정식 개봉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또 가까이에는 6월 24일 대구 퀴어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고 7월 초에 서울 독립여성영화제에서도 상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퀴어 마이 프렌즈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이 있는데 계정 통해서 상영 소식 계속 업데이트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이게 서하연 감독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그 스티커를 그 문구를 이 인터뷰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감독님, see you in hell. 네, 꼭 만나요. 네. 꼭 만나요. 꼭 이 다큐를 봐야 이 see you in hell이라는 문구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영화제들이 다 이제 계속 정규 상영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네. All right, that's all that we have for you here on Diverse Voices. Make sure you try to find Queer My Friends. This is a lovely documentary of coming out, friendship, and about a personal experience. So make sure you get to watch that particular documentary. Now, this has been Jasmine with our producer Lee Kyung-min, our sound engineer Paul Matthews, our guest Soayon Kamdong-nim here in the live studio. Join us once again tomorrow at 4 p.m. We'll leave you with a song. This is Bruno Mars with Count on Me. Love you all. 네, 여러분들 지금 방송되는 프로그램은요. 2023년 6월 9일 금요일 오후 6시에 방송되는 다이버스 보이시스 윗 옥천입니다. 방금은 TBS EFM에서 저번 주 수요일인 5월 31일에 방송된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다이버스 보이시스 윗 옥천은요. 1부에서는 TBS EFM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듣고 2부에서는 인터뷰 번역과 주제에 맞는 저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방송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옥천 FM 앱 혹은 주파수 104.9MHz를 통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버스 보이시스 40회 진행을 맡은 전세림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합이 맞지 않아서 저 혼자 방송을 진행하게 됐고요. 네, 오늘 혼자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어디인지 모르게 좀 쓸쓸하긴 한데 오늘 방송도 잘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트루 보이시스에는요.
퀴어 마이 프렌드라는 자전적 다큐멘터리를 만드신 서하영 감독님을 모시고 다큐멘터리와 최근의 퀴어 문화재에 대한 사회 인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선은 그 서하연 감독님에 대해서 그리고 퀴어 마이 프렌즈라는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 나와 있는 소개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성애자 여성이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현이 절친한 친구이자 동성애자 남성인 강원과 우정을 쌓는다. 영화는 서로 다른 성 정체성과 삶의 배경을 가진 이들이 크고 작은 다름과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타인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공존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섭니다. 이 퀴어 마이 프렌즈는요, 크리스천 시스젠더 이성애자 여성으로 살아온 서하연이 절친 송강원의 동성애 커밍아웃을 계기로 자신의 세상을 적극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담아낸 다큐멘터리입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도 독립도 해낸 것이 없지만 아연은 영화 한 편을 찍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아연이 영화로 그려내려는 대상은 소중한 대학 친구 강원으로 그는 5년 전 뮤지컬 배우를 꿈꾸면서 미국으로 떠난 후 SNS를 통해 깜짝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이 일로 아현은 자신의 세상을 무너뜨릴 세계관에 처음으로 직면했고 삶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기에 강원의 영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놀랍게도 아현은 이 과정에서 강원이 퀴어라는 사실보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더욱 다가가게 되는데요. 이로써 퀴어 당사자가 아닌 창작자가 퀴어 문제를 다루는 한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수년간 강원의 삶을 느슨하고도 밀도 있게 관찰한 이 다큐멘터리는 퀴어 프렌들리 사회로 나아가는데 긍정적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작품이고요. 나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들과 어떻게 살을 부비고 우정을 나누며 서로에게 용기가 될 수 있을지 함께 궁리해보자고 손 내미는 다정한 영화다. 옆에 이제 염은영 씨가 쓴 그런 소개란이었나 봐요. 네, 옆에 소개란 옆에 이름에 염은영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오늘 발음이 좀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퀴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퀴어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지 못했고 또 다양한 그런 퀴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알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퀴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퀴어의 뭐 정의 그리고 용어,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퀴어라는 것은요, 영어로 QUEER 이고요. 이 퀴어는 성소수자가 스스로를 나타내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 정체성의 스펙트럼은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 트랜스젠더, 무성애와 같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한데 아우르는 명칭으로 채택이 되었다고 하고요. 영어의 퀴어는요, 원래 낯선, 이상한, 드문 이런 의미를 지니는 낱말이지만 1922년부터 성소수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고 1994년 퀴어학이 정식으로 시작되면서 대표적인 용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네요. 1994년이면 그렇게 오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죠. 퀴어가 성소수자를 가리키는 용어를 정착한 데는 1990년 출범한 성소수자 단체 퀴어네이션의 활동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퀴어는 20세기 동성애를 뜻하는 용도로 더 흔하게 쓰였으나 21세기에 들어 모든 비규범적 성 정체성을 포괄하는 용어로 의미가 확장되었다고 하고요. 퀴어학,
퀴어 이론과 같은 학술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젠더를 남성과 여성 이 둘만으로 규정하는 젠더 이분법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파악합니다. 개개인의 성체성은 스스로가 규범적 집단에 속한다고 여기더라도 실제로는 보다 복잡한 상호 교차성을 보일 수 있다. 일부 성소수자 활동가들은요, 퀴어라는 낱말이 비하적 표현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들어서 이의 사용을 비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퀴어를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사용하는 활동가들의 활동 방식이 너무 과격하다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퀴어라고 표현하기 싫어하는 성소수자도 있다고 해요. 퀴어가 그저 유행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퀴어는 성소수자를 나타내는 다른 용어 가운데 하나인 LGBT, LGBTQ 등에 비해서 매우 확장성이 커서 시스젠더이지만 퀴어 이성의 성향을 갖는 경우까지 포괄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스젠더는요, 자신이 타고난 지정 성별과 본인이 정체화하고 있는 성별 정체성이 동일하다 혹은 일치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을 시스젠더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성소수자도 굉장히 하나의 성소수자만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성소수자가 있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블로그에 덕이덕스 성소수자 인식 개선 프로젝트라는 이 블로그에 글쓴이 제이립스가 쓴 1강 퀴어 용어 정리 당연히 알아야 할 기본 오브 기본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GBT란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LGBTQIA의 줄임말이라고 하고요. 저도 사실 LGBT라는 용어는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말을 지칭하는지는 알지 못했거든요. L은 레즈비언이고 G는 게이, B는 바이섹슈얼, 그러니까 양성애자, T는 트랜스젠더, G는 퀘스처닝, 즉 성정체성이나 사회적인 성적 지향을 확립하지 못하고 스스로 질문하는 사람 또는 퀴어라고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I는 인터섹스, 간성, A는 에이섹슈얼, 무성애자 이렇게 뜻한다고 합니다. 줄여서 LGBTQIA를 줄여서 LGBT. 이 퀴어는 앞서도 말했지만 본래 16세기 미국에서는 이상한 또는 색다른 의미를 가졌던 영어 단어로 20세기 때부터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비하하며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성소수자 전체를 포괄하는 단어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밍아웃이란 말도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커밍아웃은 벽장에서 나오다 커밍아웃 오브 더 클로젯의 줄임말로 타인에게 자신의 성정체성 및 성지향성을 밝히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커밍아웃하지 않은 사람을 벽장에 있다 또는 벽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성별 assigned sex라고 하는 이 지정성별은 무엇인가? 이거는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을 말한대요. 성기나 성염색체 XX 혹은 XY, 생식샘, 성호르몬, 생식기관 등을 기준으로 구별이 되고요. 성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남성, 여성, 그리고 간성. 여기서 간성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에 속하지 않은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거나 외부 생식기는 남성인데 난소가 있는 등 규정된 남성과 규정된 여성의 신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성별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gender identity, 성정체성. 이 성정체성은요. 태어나며 지정된 성별이 아닌,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지정성별이 아니라 스스로가 인식하는 성별이라고 합니다. 성정체성은요. 크게 두 가지로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스젠더 그리고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는 태어날 때 지정된 지정 성별과 그리고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요. 여성으로 지정받았는데 자신이 남성으로 정체화한다면 트랜스젠더라고 할 수가 있겠고, 성 전환 수술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또 성 정체성이 남녀가 아닌 제3의 성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시스젠더는 태어날 때 지정된 지정 성별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성으로 지정을 받았고 자신은 여성으로 동일하게 정체화를 한다면 시스젠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젠더 표현이란 개인의 문화에서 남자다움 또 여자다움을 나타낸다고 규정한 옷이나 태도, 행동 등으로 자신의 젠더를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치마를 입고 화장을 하고 하이힐을 신음으로써 여성성의 젠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성 정체성 그리고 젠더 표현 유사할 수가 있지만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해요. 본인의 성 정체성은 남성인데 치마를 입고 화장을 하고 하이힐을 신어서 여성성의 젠더 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 지향성은 성적 감정적으로 끌리는 상대의 성별과 자신의 성별과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이성한테 끌리면 이성애자, 두 가지 이상의 성별에 끌리면 양성애자, 동성에게 끌리면 동성애자, 어느 성별에게도 안 끌리면 무성애자라고 합니다. 남성과 여성,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모든 성별에 끌리면 범성애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좁은 의미로는요, 성적인 끌림만을 의미하지만 대체로 감정적 끌림을 포함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성지향성이 좁은 의미로 성적 끌림만을 의미한다면 이 로맨틱 지향성은요, 감정적으로 끌리는 상대의 성별과 자신의 성별과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맨틱 지향성, 로맨틱 오리엔테이션, 이거는요, 성지향성,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에서 섹슈얼을 빼고 로맨틱을 넣어서 이성에게만 감정적으로 끌리면 헤테로 로맨틱이라고 하고요. 두 가지 이상의 성별에게 끌리면 바이 로맨틱, 동성에게 끌리면 호모 로맨틱, 어느 성별에도 감정적 끌림을 느끼지 않는다면 에이 로맨틱, 남성과 여성,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모든 성별에 끌린다면 팬 로맨틱,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지향성이랑 로맨틱 지향성의 대상이 되는 성별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성에게만 성적 끌림을 느끼는 헤테로섹슈얼이 남성과 여성에게 감정적 끌림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바이로맨틱 그리고 헤테로섹슈얼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에게만 성적 끌림을 느끼면서 그리고 남성과 여성에게는 또 감정적 끌림을 느끼면 바이로맨틱, 헤테로섹슈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사실 용어를 좀 처음 접해보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고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성소수자의 용어, 다양한 퀴어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옥천에서도 이 성소수자와 인권에 대한 강연이 한번 열린 적이 있었더라고요. 2017년 11월 17일 옥천신문 이현경 기자의 당신은 염색체 검사를 해보셨나요? 라는 기사를 한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여성 또는 남성이라고 확신하시나요? 그렇다면 염색체 검사를 해보셨나요? 염색체 검사 없이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셨나요? 한국 성적 소수자 문화 인권센터 한채윤 활동가의 물음에 대답을 하다 보면 어느새 턱 막히는 순간을 맞게 된다. 그렇다. 염색체 검사를 해본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남성과 여성 두 성별 중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신체적 차이가 곧 성별을 구별한다는 굳건한 사고방식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문화창작공간 둔벙에서 열린 인권학교 강연은 성소수자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강연을 맡은 한채윤 강사는 편견을 깨기 위한 생물학적 근거를 하나씩 소개했다. 남성은 XY 염색체, 는 고환, 는 전립선, 는 페니스. 그리고 여성은 XX 염색체, 는 자궁, 는 나팔관, 는 클리토리스. 이 배열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드물다. 한채윤 활동가는 염색체와 외부 생식기, 내부 생식기를 하나의 세트로 인식할 생물학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한다. 생물학적 근거 없음을 생물학적으로 풀어냈다. 정소와 난소를 만들어내는 생식기의 최초 발생 기관은 동일하다. 임시 초기 태아의 생식기관은 볼프관, 남성 생식기로 발달과 밀러관, 여성 생식기로 발달을 모두 지니고 있다. 생식기를 결정짓는 것은 SRY라는 특정 유전자다. XY 염색체여도 SRY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으면 자궁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XX 염색체여도 SRY 유전자 발현으로 고환을 가질 수 있다. 볼프관과 밀러관 모두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XY 염색체는 고환, XX 염색체는 자궁이라는 등식은 생물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페니스와 클리토리스 역시 하나의 기관이 변한 것이다. 특정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면 생식 결정기관이 밖으로 커지게 된 것이 페니스다. 안으로 발달하는 것이 클리토리스다. 한채윤 활동가는 남성의 성기를 기본값으로 보고 여성이 가지지 못하고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생식 결정기관 또한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만들어진다. 두 가지 생식기를 모두 가지고 태어난 경우를 두고 간성이라고 부른다. 간성처럼 생물학자들은 3,000가지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생물학적 신체 기관과 상관없이 자신의 성별을 인지할 수 있다는 개념이 젠더다. 사고로 생식기를 잃어도 남성인지 여성인지 인지하고 있다. 젠더라는 말에는 스스로 생각하는 성별과 상관없이 차별하지 말라는 가치가 담겨 있다. 성적 지향은 어떠한 성별에 끌리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본인과 다른 성에 끌리는 것은 이성애, 본인과 같은 성에 끌리는 것은 동성애, 어떤 성에도 끌리지 않는 것은 무성애라고 표현한다. 한채윤 활동가는 성소수자의 차별은 인간의 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생물학적 근거가 없지만 정답처럼 공식화된 배열을 깨지 않으면 성소수자의 인권은 지켜질 수 없다고 말했다. 네, 지금까지 옥천에서 열렸던 강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오늘 다이버스 보이시스에서는요, 퀴어 마이 프렌즈 서하영 감독의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요. 또 퀴어의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미처 몰랐던 부분이 많았는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알게 돼서 참 좋았고요. 사실 방송을 하기 전에 영화를 보고 나면은 더 풍성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화를 보고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꼭 다큐멘터리를 보려고 하고요. 여러 영화 소개들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 퀴어 마이 프렌즈라는 영화가 성소수자 그리고 보수사회의 시선, 종교, 군대, 우정, 또 개개인의 일들까지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 것에 대해서 다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좀 스스로 나와 타인에 대해서 또 개인 스스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지점을 주는 그런 좋은 다큐멘터리인 것 같다고 감히 추측을 해봤습니다. 아직 이 다큐멘터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시간이 나시면 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어쩐지 빨리 끝난 것 같네요.
저 혼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더 이야기가 풍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아쉬운데 또 다뤄볼 이야기가 있다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또 풍성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다이버스 보이시스 40회는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세 곡 듣고 마치겠습니다. 자우림의 있지, 패닉의 왼손잡이, 레이디 가가의 Born This Way 듣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있지 어제는 바람이 너무 좋아서 그냥 걸었어. 있지 그땐 잊어버리고 말하지 못한 얘기가 있어. 있지 어제는 하늘이 너무 파래서 그냥 울었어. 있지 이제와 얘기하지만
Doesn't matter if you love him or capital H-I-M. Just put your paws up, 'cause you were born this way, baby. My mama told me when I was young, we're all born superstars. She rolled my hair, put my lipstick on, in a glass of her boudoir. There's nothing wrong with loving who you are, she said, 'cause he made you perfect, babe. So hold your head up, girl, and you'll go far. Listen to me when I say I'm beautiful in my way, 'cause I make no mistakes. I'm on the right track, baby, I was born this way. Don't hurt yourself and regret, just love yourself and instead. I'm on the right track, baby, I was born this way, born this way. Oh, there ain't no other way, baby, I was born this way. Baby, I was born this way, born this way. Oh, there ain't no other way, baby, I was born this way. Right track, baby, I was born this way. Don't be a drag, just be a queen. Don't be a drag, just be a queen. Don't be a drag, just be a queen. Give yourself prudence and love your friends. Subway kid, rejoice your truth. In the religion of the insecure, I must be myself, respect my youth. A different law is not a sin. Believe capital H-I-M. Hey, I love my life, I love this record, and me, I'm on it, roll it, yes. I'm beautiful in my way, 'cause God makes no mistakes. I'm on the right track, baby, I was born this way. Don't hurt yourself and regret, just love yourself and instead. I'm on the right track, baby, I was born this way. Oh, there ain't no other way, baby, I was born this way. Baby, I was born this way, born this way. There ain't no other way, baby, I was born. I'm on the right track, baby, I was born this way. Don't be a drag, just be a queen. Whether you're broke or evergreen, you're black, white, beige, chola descent, you're Lebanese, you're Orient. Whether life's disabilities left you outcast but leader teased, rejoice and love yourself today, 'cause baby, you were born this No way. matter gay, straight or bi, lesbian, transgender life,